2019학년도 고2 전국학력연합평가 세계사 총평을 맡은 조상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좀 어떠셨나요? 지난 6월보다 좀 많이 어려웠죠. 선생님 학교 학생들도 풀고 나서 세계사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3학년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양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 3월이나 6월에 치렀던 시험보다는 조금 더 3학년에 가까운 3학년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도 꽤 높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느낌이 나는 게 많은 자료들이, 새로운 자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잘 쓰이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다라고 제 선생님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어려웠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부터 갈게요. 뭐들 그렇듯이 이제 세계사는 이제 지역별로 주제가 쪼개지는데, 선생님이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요.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인도사가 모였고 서아시아사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비중으로 출제가 될까 딱 봤더니, 일단 중국사가 7문제예요. 이거는 크게 안 변한 거예요. 중국사는 7문제로 그대로 갔고요. 이번 고3도 6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서아시아가 2문항, 인도가 3문항이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기존보다 하나에서 2문항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딱 보이시죠? 중국사랑 유럽사, 앞으로 이제 마지막 단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더 늘겠죠.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중국사를 한두 문제 적게, 유럽사를 한두 문제 많게 하고, 나머지 문제를 서아시아와 인도사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서아시아와 인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기별로 그 내용들을 잘라서 공부를 꾸준히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변경 이전에 비해서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아무래도 2학년 문제다 보니까 이런 문항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새로운 자료가, 낯선 자료들이 많아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정답지의 경우에는요, 기출된 학력평가 선택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답지들은 아니에요. 보기가 어려운 대신 답지들은 조금 쉬운 것들로 갔었고요. 다만 아주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은 지엽적인 선택지예요. 선택지 아주 조그맣게 쪼개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정답률이 꽤 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항을 구성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세계사 전반적인 총평은 끝났고요. 자, 전반적인 선생님이 느꼈던 난이도, 그쵸, 3월보다는 매우 어려웠고요. 6월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또 뭐가 있냐면요, 아무래도 서양사가 들어갑니다. 그쵸?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흐름을 많이 물어봐요. 시기, 연도. 그러다 보니까 앞뒤의 논리적인 맥락을 연결시켜 놓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매우 어렵게 느껴져요. 또 우리한테 좀 생소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사, 특히나 서양사 공부를 좀 더 흐름에 맞추어서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자, 고난이도 문항을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쵸, 영국혁명 나와 있네요. 자, 권리장전이 추구했던 정치 체계를 묻는 문항이고요. 이게 의외로 정답률이 낮더라고요. 아마 기본 개념, 공화정과 입헌군주제, 이걸 알고 있냐라는 것도 물어본 건데, 알고 있는 친구들은 쉽게 풀었고요. 아직 개념이 잡히지 않은 친구들, 또 이게 또 여러분들 학교 진도보다 좀 뒷부분일 거예요. 진도를 못 나간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정답률이 낮기도 한 걸 텐데, 이런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항, 이게 전형적인 서양사 고난도 문항 유형이거든요. 델러스 동맹의 결성 시기를 연표해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어려우면 가나 사이 시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가사건, 나사건 시기 알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가, 요거를 물어봤던 문항이다. 그래서 18번 문항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흐름을 전개해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0번 문항은요, 당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답지를 조로아스터교로 갔어요. 지엽적인 답지. 그 장안성, 거기 평면도를 봐야 나오는 그 조로아스터교. 요거를 답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답률이 꽤 낮았다.
그래서 20번도 꽤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의외였던 게 19번 문제였어요. 19번 문제도 그 EBS 채점 결과를 봤을 때 정답률이 꽤 낮거든요. 근데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웠어요. 세계사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쉽게 푸는 친구 문제. 근데 아무래도 일본사고요. 일본사가 교과서 곳곳에 찢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사를 나오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사들은요, 한 번 정리해 놓으면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특히 수능 선택한 친구들은 꼭 놓치지 말고 일본사는 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끝에, 단원 끝에 있는 것들 다 모아서 한 번에 꼭 봐두세요. 그래야만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계사 단원 분석은요, 단원 분석을 보시면은 전 단원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11월 모의고사 한 번 더 있는데요. 그때는 마지막 5단원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돼요. 그때가 이제 진짜 3학년 문제같이, 더욱더 3학년 문제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주제 분석입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써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주제와 키워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이거를 알고 있어야만 이거를 찾아내는, 그렇죠?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실었거든요. 키워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선생님이 이거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자료실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체크하시고, 모르는 것들은 내가 주요 개념을 빠뜨린 거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복습을 해두시면은, 공부를 해두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1월 모의고사 때 한 번 더 보기 전에 이거 꺼내서 내가 아냐 모르냐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세계사 9월 모의평가 총평을 모두 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에게 11월 딱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11월 모의평가를, 상여평가를 보시면서 내가 세계사를 선택해도 되겠다 라는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EBS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